긴급 보고입니다. 사우디 제다의 낡은 시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70대 할머니의 작은 채소 가게가 갑자기 동네 명소가 됐습니다. 비결은 한 달러짜리 한국 커피였죠. 미국인 컨설턴트 마크가 추적했습니다. 장보러 온 아주머니들이 커피 마시며 K-드라마 이야기를 나눴고 이 작은 변화가 전국 20개 시장으로 퍼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답은 20년 드라마 팬 할머니의 꿈에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 채소 가게 하나가 사우디의 정부 정책을 바꾼 사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앤더슨입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중동시장 전문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2024년 2월 클라이언트로부터 특이한 의뢰를 받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달라는 거였죠. 솔직히 처음엔 흥미가 없었어요. 전통시장이라니 너무 낡은 주제 아닌가요? 하지만 자료를 받아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우디 전통시장의 여성 사업장 폐업률이 93%였어요. 10곳 중 9곳이 1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뜻이었죠. 온라인 쇼핑과 대형 슈퍼마켓에 밀려 전통시장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줄이 눈에 띄었어요. 제다 알바라카 시장의 한 채소 가게만 5년째 생존 중이라는 거였습니다. 주변 가게들은 다 망했는데 혼자만 버티고 있었죠. 추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이틀 후 받은 보고서에는 간단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비결 한국 커피 무료 제공.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채소 가게에서 커피라니요? 동료 제임스에게 보여줬더니 그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마크, 채소 사러 가서 커피 마실 사람이 어디 있어? 맞는 말이었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그 가게의 일평균 방문객 수는 85명이었습니다. 주변 채소 가게 평균이 12명인 걸 고려하면 7배 많은 수치였죠. 게다가 방문객의 60%가 실제로 채소를 구매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믹스커피의 사우디 수입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2020년부터 매년 수입량이 2배씩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다 지역으로 가는 물량이 가장 많았어요. K-드라마 시청률과 정확히 비례했죠. 2020년 넷플릭스가 중동에서 한국 드라마를 대량 공개한 시점과 일치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K-컨텐츠 한국 제품 신뢰 전통시장 활성화. 가설이었지만 충분히 흥미로웠어요. 그날 밤 제다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70대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채소 가게가 어떻게 5년을 버텼는지, 그리고 한국 커피가 정말 비결인지요. 출발 전날, 저는 제다 알바라카 시장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1950년대에 만들어진 오래된 시장이었어요. 좁은 골목길에 작은 가게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죠. 에어컨도 없는 낡은 건물들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70대 할머니가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12시간 비행 내내 답을 찾지 못했어요. 제다 킹 압두라지즈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였습니다. 홍해 연안의 습한 공기가 저를 맞았어요. 택시를 타고 알바라카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내에서 20분 정도 달리자 오래된 건물들이 나타났어요. 좁은 골목길 사이로 천막과 간판들이 보였죠.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소음이 쏟아졌습니다. 상인들의 외침, 흥정하는 소리, 차량 경적까지. 전형적인 중동 전통시장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대부분의 가게가 텅 비어 있었어요. 손님보다 파리가 더 많아 보였죠. 폐업한 가게도 여러 곳 눈에 띄었습니다. 현지 가이드가 저를 안내했어요. 골목 깊숙이 들어가자 더욱 좁아졌습니다. 양쪽 벽을 팔을 뻗으면 닿을 정도였죠. 구석 끝에 작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었어요. 그냥 천막 하나 쳐져 있고 앞에 채소들이 놓여 있었죠. 토마토, 오이까지 양파 같은 기본 채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가게 앞에 여성 7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종이컵을 들고 있었죠. 장바구니는 옆에 내려놓고요. 가게 안쪽에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검은 아바야를 입고 히잡을 쓴 모습이었어요. 작은 테이블 위에 전기포트와 함께 커피 박스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할머니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가이드가 제 소개를 했습니다. 뉴욕에서 온 컨설턴트라고 했죠. 할머니는 영어를 못했지만 가이드가 통역해줬습니다. 이름은 파티마였어요. 이 가게를 30년째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게는 정말 작았어요. 5평도 안 돼 보였습니다. 채소는 신선해 보였지만 양도 많지 않았죠.
그런데 커피 코너는 달랐습니다. 작은 테이블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한국 믹스커피 박스가 6개나 쌓여 있었고 종이컵도 수십 개 준비되어 있었죠. 앉아있던 여성 한 명이 일어나 커피를 더 타러 왔습니다. 스스로 뜨거운 물을 부어 저었어요. 파티마 할머니는 그냥 지켜만 봤죠. 저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커피를 제공했냐고요? 할머니가 답했어요. 5년 전부터라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장사가 안 됐다고 했어요. 하루 손님이 3, 4명뿐이었다고 했죠. 주변 슈퍼마켓에 손님을 다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녀가 한국에서 유학 중이었대요. 방학 때 한국 커피를 선물로 가져왔다고 했죠. 할머니가 마셔보니 너무 달고 맛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생각했대요. 장 보러 온 아주머니들 힘들 텐데 커피 한 잔 대접하면 어떨까? 처음엔 하루에 2~3잔만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문이 났어요. 일주일 후엔 10명이 찾아왔고 한 달 후엔 지금처럼 됐다고 했죠. 저는 앉아있는 여성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잠시 쉬는 모습이었죠. 파티마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는 그냥 채소 가게가 아니에요. 시장 아주머니들의 쉼터예요. 파티마 할머니는 제게 하루 동안 가게에 머물러도 좋다고 했습니다. 관찰하고 싶은 만큼 관찰하라고 했죠. 저는 가게 구석에 작은 의자를 놓고 앉았어요. 노트를 꺼내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40대로 보이는 여성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토마토와 양파를 샀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커피 테이블로 향했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때요? 여성이 답했어요. 남편이 손님을 데려온대요. 요리를 많이 해야 한다고 했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선한 채소를 골라줬습니다. 여성은 커피를 한 잔 타서 의자에 앉았어요. 10분 정도 쉬다가 갔죠. 11시쯤 젊은 여성 셋이 함께 왔습니다. 20대로 보였어요. 채소는 조금만 사고 커피를 마시러 온 것 같았죠. 그들은 앉아서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였어요. 주인공들이 마시는 커피가 이거냐고 할머니에게 물었죠. 할머니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맞다고요. 손녀가 한국에서 보낸 거라고 했어요. 젊은 여성들은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가게는 더욱 붐볐습니다. 의자가 모자라 서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계속 관찰하며 메모했죠.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손님의 절반 정도는 채소를 사지 않았어요. 그냥 커피만 마시러 온 거였죠. 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 50대 여성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채소 안 사요. 그냥 쉬러 왔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커피를 권했죠. 저는 그 여성에게 다가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냐고 물었어요. 가이드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노라였습니다. 이 시장에서 15년째 장을 본다고 했어요. 파티마 할머니 가게는 5년 전부터 다니기 시작했다고 했죠. 왜 여기 오냐고 물었습니다. 노라가 답했어요. 시장에서 유일하게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집에서는 항상 뭔가 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앉아서 커피만 마시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드라마 이야기를 싫어하는데 여기 아주머니들은 다 좋아한다고 했어요. 오후 2시쯤 파티마 할머니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점심시간이라며 샌드위치를 나눠줬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커피값은 얼마나 드냐고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한국 회사 D사 제품인데 박스당 20달러 정도 한다고 했어요. 한 달에 박스 10개 정도 쓴다고 했죠. 계산해보니 월 200달러였습니다. 작은 채소 가게 할머니에게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전혀 아깝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돈으로 아주머니들이 행복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소문이 나서 채소도 더 많이 팔린다고 했죠. 실제로 매출은 5년 전보다 3배 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고요. 할머니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커피가 그 중심에 있었죠. 사흘째 되는 날 가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파티마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가이드가 조용히 말해줬습니다. 어젯밤 시장 상인회 회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가게 주인들이 파티마 할머니를 문제 삼았다고 했죠. 불공정 경쟁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무료 커피로 손님을 유인한다는 거예요. 다른 가게들은 손님이 없는데 파티마 할머니 가게만 붐빈다고 불만을 제기했죠. 심지어 누군가 당국에 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외국 문화를 퍼뜨린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커피를 문제 삼은 거였죠. 오전 11시쯤 2명의 남성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시장관리 사무소 직원들이었어요.
그들은 할머니에게 뭔가 물어봤죠. 가이드가 통역해줬습니다. 여기서 무슨 음료를 제공하냐는 질문이었어요. 파티마 할머니는 침착하게 커피 박스를 보여줬습니다. 직원이 박스를 집어들어 살펴봤어요. 성분표를 확인했죠.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30초 정도 지났을 때 직원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할랄 인증 마크였어요. 박스 뒷면에 초록색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직원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파티마 할머니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제없다는 표시였죠. 그런데 한 직원이 커피 한 잔을 요청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탔어요. 뜨거운 물에 가루를 넣고 저었죠. 직원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놀란 듯 동료를 쳐다봤죠. 그리고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두 직원은 커피를 다 마신 후 떠났어요. 파티마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옆 가게 주인이 찾아왔어요. 60대 남성이었는데 화가 나 있었죠. 그는 큰 소리로 뭐라고 했습니다. 가이드가 통역해줬어요. 당신 때문에 내 가게 손님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파티마 할머니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자기도 30년간 여기서 장사했다고요. 5년 전엔 하루 손님이 3명뿐이었다고 했죠. 그때 당신은 도와줬냐고 물었어요. 남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냥 돌아갔죠. 저는 그날 오후 다른 가게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과일 가게, 생선 가게, 향신료 가게를 방문했어요. 모두 비슷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파티마 할머니가 불공정하게 손님을 빼앗는다는 거였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달랐어요. 다른 가게들은 변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방식 그대로였어요. 손님을 기다리기만 했죠. 반면 파티마 할머니는 새로운 시도를 한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장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다시 왔는데 이번엔 커피를 사러 온 거였어요. 그들은 디사 커피박스 2개를 샀습니다. 집에 가져가려는 거였죠. 파티마 할머니는 웃으며 팔았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랄 인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디사는 철저하게 현지 문화를 존중했어요. 이슬람 율법에 맞게 제품을 만들었죠. 그리고 맛이 보편적 언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종교도 문화도 다르지만 달콤한 커피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았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파티마 할머니가 제게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자고 했어요. 할머니의 집은 시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오래된 2층 건물이었어요.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작지만 아늑한 거실이 나왔죠. 벽 한쪽에 TV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TV 옆 선반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 드라마 DVD가 빼곡히 꽂혀 있었거든요.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가이드가 통역해줬어요. 20년 동안 모은 거라고 했죠. 저녁을 먹으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05년에 처음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해요. 대장금이라는 드라마였죠. 당시 사우디 위성방송에서 방영됐다고 합니다. 아랍어 자막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한 번 보고 완전히 빠져들었다고 했죠. 그 후로 한국 드라마를 계속 찾아봤다고 합니다. DVD 가게에서 사고 나중엔 인터넷으로 다운받아봤다고 해요. 왜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답했어요. 드라마 속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한다고 했죠. 특히 시장 아주머니들이 서로 도우며 사는 모습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특별히 좋아하는 장면이 있다고 했어요. 드라마에서 시장 아주머니들이 커피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장면이었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에서는 쉽지 않았다고 해요. 여성들이 편하게 모일 공간이 없었거든요. 카페는 남성 중심이고 집은 가족만의 공간이었죠. 그러던 중 손녀가 한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2019년이었어요. 리야드 킹사우드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서울에 간 거였죠. 손녀는 6개월 동안 한국에서 지냈습니다. 돌아올 때 할머니에게 선물을 가져왔어요. 디사 믹스커피 박스 10개였죠. 할머니가 처음 마셨을 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 달고 맛있었대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걸 시장 아주머니들과 나누면 어떨까? 처음엔 두려웠다고 합니다. 손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용기를 냈죠. 첫날, 단골 손님 3개만 커피를 권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놀라워했어요. 이게 뭐냐고 물었죠. 할머니는 한국 커피라고 소개했습니다. 손녀가 보낸 거라고 했어요. 3사람은 마셔보고 좋아했죠. 다음 날, 그 3사람이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일주일 후엔 10명이 넘었어요. 한 달 후엔 지금처럼 됐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손녀 사진을 보여줬어요. 20대 초반의 밝은 여성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서울 명동 거리를 걷고 있었죠. 손녀가 한국에서 배운 걸 내게 가르쳐 줬어요. 사람들과 나누는 기쁨을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이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드라마에서 본 꿈을 20년 만에 실현한 거였죠. K드라마가 만든 문화적 동경, 손녀 세대가 가져온 실제 제품, 그리고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 이 세 가지가 만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했어요. 이건 더 이상 시장 활성화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중동 서민의 삶을 바꾼 이야기였죠. 2주가 지났을 때 시장에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가게들도 하나둘 커피를 들여놓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시작한 건 과일 가게였습니다. 40대 남성이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아내가 파티마 할머니의 단골이었어요. 아내의 제안으로 과일 가게에도 커피 코너를 만들었죠. 그 다음은 생선 가게였습니다. 여성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생선 비린내 때문에 손님들이 오래 머물지 않았는데 커피 향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했죠. 석 달 후 알바라카 시장의 15개 가게가 한국 커피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입구 간판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한국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전통시장이라는 문구가 붙었죠. 제가 놀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손님 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시장 상인회 자료를 보니 일평균 방문객이 6개월 전보다 40% 늘었다고 했죠. 특히 젊은 여성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20대와 30대였어요. 그들은 SNS에 시장 사진을 올렸죠. 한국 커피를 마시는 모습, 전통시장의 골목길, 할머니와 함께 찍은 셀카까지요. 인스타그램에서 알바라카 시장을 검색해보니 게시물이 수천 개였습니다. 해시태그는 대부분 한국 커피, K드라마, 제다 여행 같은 것들이었어요. 어느 날 특별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었어요. 30대 남성이었는데 소문을 듣고 왔다고 했죠. 그는 시장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사우디 전통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이렇게 자리 잡은 걸 처음 본다고 했어요. 파티마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어로 인사도 배웠다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였지만요. 대사관 직원은 제게도 명함을 건넸습니다. 김민준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이 사례를 본국에 보고하고 싶다고 했죠. 한 달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디사 본사에서 직접 연락이 온 거예요. 중동 지역 담당자가 제다로 날아왔죠. 그들은 파티마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저도 그 미팅에 참석했어요. 회사 측에서는 3명이 왔는데 모두 정장 차림이었죠. 디사 담당자가 제안했습니다. 파티마 할머니를 제다 지역 공식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장 전체에 커피를 특별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했죠. 할머니는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자기 같은 시장 할머니가 대사라니 믿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회사 측은 진지했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조건이 좋았어요. 박스당 가격을 30% 할인해주고 매달 마케팅 지원금도 제공한다고 했죠. 대신 할머니는 가끔 인터뷰나 행사에 참여하면 됐습니다. 파티마 할머니는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시장의 다른 가게들도 똑같은 가격에 커피를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죠. 디사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이라고 했어요. 한 곳보다 여러 곳에서 판매하는 게 브랜드에도 이익이라고 했죠. 계약이 체결된 날 시장 상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처음엔 파티마 할머니를 질투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시장이 살아났어요. 저는 그 순간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좁은 시장 골목에 상인들이 모여 한국 커피를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알바라카 시장의 변화는 수치로도 명확했어요. 6개월 전과 비교해 방문객 40% 증가, 매출 35% 상승, 그리고 폐업 가게 제로. 심지어 새로 입점 문의하는 상인도 생겼다고 했죠. 이건 단순한 커피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디사는 제품을 팔았지만 파티마 할머니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시장 전체를 살린 겁니다. 저는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성공 비결은 현지화가 아니다. 현지인과 함께 꿈을 꾸는 것이다. 2024년 10월 사우디 중소기업청에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알바라카 시장을 방문 조사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파티마 할머니는 긴장했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온다는 게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시장 상인들은 오히려 기대했어요. 드디어 우리 시장을 인정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방문 당일 3명의 관계자가 왔습니다. 중소기업청 여성창업 지원팀이었어요. 팀장은 40대 여성이었는데 이름은 아미라였죠.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컨설턴트 자격으로 시장 분석 자료를 준비했어요. 6개월간 수집한 데이터를 보고서로 만들었죠. 아미라 팀장은 시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각 가게를 방문하며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커피를 마시기도 했죠. 파티마 할머니 가게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년 드라마 팬이라는 말에 놀라워했죠. 아미라 팀장도 K-드라마 팬이었습니다. 최근에 본 드라마가 눈물의 여왕이라고 했어요. 할머니와 드라마 이야기로 30분을 이야기했죠. 오후에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시장 사무소의 작은 방에서 진행됐어요.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우디 전통시장 폐업률 93%. 하지만 알바라카 시장은 예외였죠. 오히려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줬어요. 6개월간 방문객 40% 증가, 매출 35% 상승, 신규 입점 문의 12건, 폐업 가게 제로였습니다. 세 번째, 성공 요인 분석이었습니다. 한국 커피가 매개체가 됐지만 본질은 커뮤니티 형성이라고 설명했죠. 여성들에게 안전하고 편한 공간을 제공한 게 핵심이었어요. 아미라 팀장이 질문했습니다. 이 모델이 다른 시장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하다고 답했어요. 핵심은 커피가 아니라 공간이라고 설명했죠. 여성들이 편하게 모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또 물었습니다. 왜 한국 커피였을까요? 터키 커피나 아랍 커피도 있는데요. 제가 답했습니다. K-드라마가 만든 문화적 신뢰 때문이라고요. 사우디 여성들은 한국을 현대적이고 세련된 나라로 인식했어요. 한국 제품은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한다고 믿었죠. 게다가 D사는 할랄 인증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이슬람 문화를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한 거였어요. 아미라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서를 더 자세히 보고 싶다고 했죠.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우디 중소기업청이 알바라카 시장을 전국 우수 사례로 선정한 거예요. 정부는 이 모델을 다른 도시에도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리야드, 담만, 메카의 전통시장 15곳을 선정해서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했죠. 지원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각 시장의 커뮤니티 공간 조성 비용을 지원하고 D사와 연결해서 커피를 특별 가격으로 공급받게 한다고 했어요. 파티마 할머니는 멘토로 선정됐습니다. 다른 시장을 방문해서 경험을 나누는 역할이었죠. 할머니는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지만 곧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기록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할머니를 따라 다른 시장을 방문했어요. 리야드의 디라 시장, 담만의 알코바르 시장, 메카의 자르왈 시장까지요. 각 시장마다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지만 커피를 마셔보고는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를 얻었죠. 6개월 후 20개 시장이 같은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이를 여성 경제 활성화 정책의 핵심 사례로 발표했어요. 저는 뉴욕 본사에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제목은 한 달러 커피가 만든 중동 전통시장 혁명이었어요. CEO로부터 답장이 왔죠. 훌륭한 케이스 스터디다. 최종 보고를 기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뉴욕 본사 회의실. 저는 CEO와 임원진 앞에 섰습니다. 10개월간의 추적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프레젠테이션 첫 슬라이드에는 파티마 할머니 사진이 있었습니다. 좁은 시장 골목에서 커피를 건네는 모습이었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10개월 전 저는 의심 가득한 눈으로 제다로 향했다고요. 한 달러 커피가 전통시장을 살렸다는 보고서를 믿을 수 없었다고 했죠. 하지만 발견한 건 훨씬 더 컸습니다. 첫 번째 수치를 보여줬어요. 사우디 전통시장 20곳이 이 모델을 도입했고 평균 방문객이 45% 증가했습니다. 여성 창업 생존율은 87%에서 68%로 개선됐죠. 두 번째, 경제적 효과였습니다. 20개 시장의 연간 총 매출이 3년 전 대비 280% 증가했어요. 새로운 일자리는 450개 창출됐고 그중 92%가 여성이었죠. 세 번째, 정책 변화였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이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 전통시장 지원 예산을 3배로 늘렸어요. 여성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도 신설됐죠. CEO가 물었습니다. 성공 요인이 정확히 뭐냐고요? 저는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K 컨텐츠가 만든 문화적 신뢰였습니다. 20년간 한국 드라마를 본 사우디 여성들은 한국을 꿈의 나라로 인식했어요. 드라마 속 시장 아주머니들처럼 살고 싶다는 동경이 있었죠. 둘째, 할랄 인증이 보장하는 종교적 안전성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슬람 문화를 철저히 존중했어요.
이건 단순한 인증이 아니라 존중의 표현이었죠. 셋째, 서민 경제에 스며든 접근성이었습니다. 고급 호텔이나 쇼핑몰이 아니었어요. 좁은 시장 골목, 70대 할머니의 작은 가게에서 시작됐죠. 그게 진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마케팅 담당 임원이 질문했습니다. 이게 다른 국가에도 적용 가능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요르단, 이집트, 모로코에서 유사한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말했어요. 핵심은 커피가 아니라 공간이라고 설명했죠. 여성들이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CEO가 미소 지었습니다. 훌륭한 보고였어요, 마크. 이 케이스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투고하면 어떨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파티마 할머니에게서 온 소포가 있었어요. 열어보니 손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이 들어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수놓은 천이었어요. 아랍어와 한글로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죠. 편지를 읽었습니다. 마크, 당신이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줘서 고마워요. 이제 시장에는 매일 손님이 넘쳐나요. 다른 도시에서도 저를 찾아와요. 70살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손녀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한국어를 전공했답니다. 이제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대요. 모든 게 꿈만 같아요.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20년 전 TV에서 본 한국 드라마 속 할머니처럼 살고 싶었어요. 지금 저는 그 꿈을 이루고 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맨해튼 빌딩 숲이 보였어요. 여기서 1만 킬로미터 떨어진 제다 시장 골목에서는 지금도 할머니가 커피를 건네고 있을 겁니다. 노트북을 열어 최종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화려한 쇼핑몰이 아닌 좁은 시장 골목에서 대기업 CEO가 아닌 70대 할머니에게서 100만 달러 마케팅이 아닌 $1 커피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됐다. 이것이 한국 문화가 세계를 바꾸는 방식이다. 거창하지 않지만 진실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하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골목길에서 시작된 혁명 한국 소프트 파워가 중동 서민을 바꾼 이야기.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파티마 할머니가 선물한 커피 스틱이었어요. 저는 사무실 주방으로 가서 뜨거운 물을 부었죠. 달콤한 향이 퍼졌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여전히 너무 달았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커피가 아니었어요. 20년 꿈의 맛이었고 세대를 잇는 연결의 맛이었으며 골목길에서 피어난 희망의 맛이었죠. 창밖으로 뉴욕의 저녁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제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